안녕하세요. 주니어보드 카피라이터 황현민입니다. 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자소서 모음집 파일을 데리고 왔는데요. 바로 이 자기소개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요즘 한창 하반기 취업 시즌이라 대학생 여러분들은 많이 봐서 익숙하고 또 짜증나는 양식이죠. 네, 저도 지금까지 꽤나 많은 자기소개서를 써봤는데요. 여전히 어렵게만 느껴집니다. 제가 제 이야기를 글로 잘 풀어내면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어렵게만 느껴지는 걸까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지금까지 써온 자기소개서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보면서 어떤 점이 어려웠고 또 어떤 점이 고민이었는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 자기소개서 모음 폴더에 같이 들어가 볼까요? 네. 딸깍! 네, 제가 인생에서 처음으로 썼던 자기소개서는 바로 고등학교 입시를 준비하면서 썼던 자소서예요. 저는 당시에 국제고를 지원했었는데 학원 선생님의 추천에 의해 결정된 학교였거든요. 그래서 급하게 자소서를 쓰려고 보니까 아니 자기주도 학습 영역이란 게 있는 거예요. 저희 때는 자기주도라는 키워드가 굉장히 인기였거든요. 선생님께서는 현민이 너 꿈이나 진로희망 쓰면 돼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니 근데 전 그때 꿈도 희망도 없었던 중2병 걸린 황현민이었거든요. 근데 마침 우연히 읽었던 책 한 권이 있었어요. 여성 기자에 관련된 책이었는데 아 이거다 싶었죠. 그래서 독후감을 쓰듯이 그대로 자소서에 옮겨 적었습니다. 저는 어느새 기자를 꾹 꿈꾸고 있는 학생이 되었어요. 아니 그리고 기자라는 직업이 국제고랑도 굉장히 잘 어울리지 않나요? 그죠? 그런데 이거 그냥 고작 책 한 권 읽고 급하게 만든 꿈이잖아요. 이런 게 제 자기소개서라는데 들어가도 되는 걸까요? 이어서 같은 영역을 채우는데 이번에는 현민이 너 국제고 가서 뭐 하고 싶니? 뭐 배우고 싶니? 라는 거예요. 이걸 적으래요. 아니 근데 제가 국제고를 다녀보지도 않는데 사실 뭐가 있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이럴 땐 우리 사이트를 들락날락 하면서 어떤 게 있는지 찾아봐야 하죠. 그래서 거의 사이트에 있는 모든 프로그램 이름들을 외운 것 같아요. 외운 그 이름들을 그대로 또 자소서에 녹여냈습니다. 1000자 중에 무려 500자 정도에 해당하는 분량을 학교 프로그램을 나열하는 데 사용했어요. 연구활동이라든지 동아리 같은 걸요. 근데 500자 정도를 학교 칭찬에 사용했는데 이게 무슨 자기소개서예요. 차라리 학교 소개서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네, 조금 어이없게도 이 썼던 자기소개서로 그 고등학교 합격했습니다. 네, 그리고 고3이 되어서 더 중요한 자기소개서들을 쓰게 되었는데요. 바로 대입 자기소개서였어요. 모든 고등학생들이 그랬겠지만 저는 그때 어디를 가고 싶다라는 뚜렷한 목표보다 아 진짜 어디든 가고 싶다, 붙고 싶다라는 불안한 마음이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선생님께 많이 의존을 하면서 썼던 자소서들입니다. 처음에 이제 학습 경험을 풀어 쓰는 란이 있었어요. 저는 고등학교 3년 경험 중 어떤 걸 녹여내면 좋지 하고 고민하고 있었는데 선생님께서 지나가시면서 너 뭘 고민해? 너 그거 쓰면 되잖아, 그거!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거? 그거 뭐 가리키는 거였냐면 바로 이 연구 논문 가리키는 거였어요. 요즘은 시의적으로 고등학생이 연구 논문? 이러면 조금 다들 흠칫하시겠지만 저희 학교는 특성상 모든 학생들이 Subject Research, SR이라고 해서 모두 필수적으로 작성했어야 했거든요. 제가 쓰긴 썼습니다. 네, 연구 논문 멋있죠? 있어 보이고. 근데 이게 왜 문제였냐면요. 저한테는 일주일 만에 급하게 완성한 숙제에 불과했거든요. 여러분도 이런 숙제들 하나씩 있지 않으신가요? 그냥 제출에만 의의를 두고 낸 그런 숙제들 말이에요. 그런 거 사실 본인한테는 아무 의미도 없거든요. 근데 연구 논문은 있어 보인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제 자기소개서에 이렇게나 많은 분량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좋아하는 과목을 기입할 때였어요. 저는 국어랑 사회문화 특히 좋아했거든요. 그러면 이 좋아하는 과목 그대로 녹여내볼까? 아니요, 제 자기소개서에는 국어와 사회문화에 관련된 단 한 자도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제가 꼭 좋아한다고 성적이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런 경우였어요. 대신에 성적이 괜찮았던 경제나 수학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어요. 아니 도대체 1등급이 뭐길래 또 성적이 뭐길래 제가 좋아하는 과목까지 이렇게 자기소개서에 지어쓰게 만드는 걸까요? 대망의 도시사회학과 지원 동기를 쓸 때였습니다. 저는 그때 합격 가능성에만 초점을 두고 학과를 선정하다 보니까 진짜 관심도 없었던 도시랑 아무것도 모르겠는 사회학이 합쳐진 이런 낯선 도시사회학과에 지원하게 되었어요.
자, 이럴 때 소재 고민이 있을 때는 우리 만물 박사인 선생님을 찾아가야죠. 선생님, 저 소재 고민이 있습니다. 현민, 너 근데 청계천 근처 살잖아. 청계천 근처 문제점 본 적 없어? 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니, 관심이 없는데 문제점이 보일 리가 있어요? 그래서 농담 삼아서 어제 본 자전거 도로? 라고 가볍게 던졌습니다. 그런데 선생님께서 무섭게도 그걸 캐치하시는 거예요. 현민, 그거 괜찮네. 그걸로 가자. 네, 이 짤막한 대화는 제 어엿한 자소서로 이렇게 탄생했습니다. 저는 어느새 여기서 예비 도시사회 전문가가 다 되어 있었어요. 여러분, 자소서 쓸 때 소재 고민이나 걱정할 필요 없더라고요. 어쨌든 소재 우리 만들었으면 되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제가 보여드렸던 자기소개서들은 쓰는데 진짜 힘도 많이 들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또 때때로 울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름은 분명히 자기소개서인데 이 자기소개서에는 자기가 부재한 것 같아요. 어쨌든 내가 쓰든 누가 쓰든 남이 쓰든 소재만 괜찮으면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우리 사회에서는 자소서리라고 자조적으로 불리기도 하며 자소서 첨삭이나 대필 산업은 여전히 성행하고 있는 거겠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지어쓰고 좀 과장해서 쓰고 뭐 조작해서 쓰고 어쩌면 부끄러울 수 있는 이런 자기소개서들을 기꺼이 공개한 이유가 뭘까요? 망치라서? 아니면 나 다시는 자소서 이렇게 쓰지 않겠습니다. 반성하기 위해서 쓴 걸까요? 아니요, 저 생각보다 뻔뻔한 사람이거든요. 자소서 이렇게 쓴 거 제 잘못 아니라고 당당하게 말하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어쨌든 제가 보여드렸던 자기소개서들이 합격한 것처럼 우리 사회에서 지금 통하고 있는 자기소개서들은 내가 누구인지보다 어디에 지원하는지가 더 중요한 그런 자기소개서 같아요. 당연히 자소서에는 정답이 없어야 하는 게 마땅한데 우리는 합격률을 높여주는 템플릿이 버젓이 공유되고 있다는 사실도 굉장히 모순적으로 들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소망이 하나 있다면 저는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진짜 내가 존재하는 그런 자기소개서가 더 많이 받아들여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쓰고 있는 자기소개서를 쓸 때 좀 덜 스트레스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제 발표를 통해 여러분도 지금 쓰고 있는 그리고 앞으로 써나갈 자기소개서들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 한 번쯤은 같이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